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세탁소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6시 반, 골목 안쪽 청담 세탁소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박선옥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말입니다. 어제 맡긴 거 오늘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선옥 씨는 카운터 앞에 앉아 영수증 묶음을 펼쳐놓았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날짜별로 분류하고 클립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틀림없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띵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빛테크 분기 배당금 382만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선옥 씨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알림을 쓸어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배당금이네 하고 반가워했을 텐데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가죽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면이 닳아 광택이 사라진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선옥 씨는 그걸 꺼내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랍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코트 3벌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라이 맡기려고요. 얼마예요? 코트 3벌이시면 4만 5천 원입니다. 영수증 여기 있고요. 모레까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카드 되죠? 네, 여기 대시면 돼요. 딱딱 카드 단말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옥 씨는 영수증을 출력해서 건네주고 코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는 비었는지, 단추는 떨어질 것 같지 않은지, 얼룩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여기 소매에 자국 있는데 이거 빠질지는 장담 못 드려요. 아, 그래요? 최대한 해주세요. 네, 해볼게요. 손님이 나간 후 선옥 씨는 코트들을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장부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도 안 쓰냐고요? 그녀는 이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일일 매출, 월별 정산.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선옥 씨는 조용하지만 정확한 사람. 말수는 적지만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방식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선옥 씨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닫는 날이었습니다. 동창회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그녀는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흰색 드레스, 딱히 멋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동창회 회비 정산 서류, 영수증 파일,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옥 씨는 가게 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다녀와야지. 회비나 정리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조용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후 6시 그랜드 힐튼 호텔 3층 연회장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역시 우리 총무가 센스 있어. 맞아, 작년보다 훨씬 좋은 데 잡았네. 동창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작년에도 봤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선옥 씨는 조용히 입구 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총무가 미리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찰 정리와 회비 봉투 정리였습니다. 선호가 미안한데 명찰 좀 이름 순으로 정리해 줄래? 나는 음식 체크하러 가봐야 해서. 응, 알았어. 선옥 씨는 명찰들을 하나하나 펼쳐 가나다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강미라, 김소진, 박선옥, 이지영. 회비 봉투도 마찬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냈고, 누가 안 냈고, 얼마씩 모였는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박선옥? 진짜 선옥이 맞아? 돌아보니 강미라였습니다. 학창시절 전교 부회장 하던 애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몇 채 있는 부자 아줌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 펌을 하고 명품으로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근데 너 아직도 세탁소 해? 선옥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직도 하고 있어.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세탁소 장사가 되니? 그래도 드라이클리닝은 해야 하니까. 미라는 선옥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뭔가 불편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도 아닌 애매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착해. 회비 정리도 맡아주고 나 같으면 귀찮아서 못해. 총무가 부탁해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선옥이? 와, 30년 만이다. 김소진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예뻤던 애였습니다. 지금도 관리를 잘한 건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필러는 좀 맞은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소진아,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너 여전하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여전하다는 게 칭찬이었을까요? 무시였을까요? 선옥 씨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진이 미라 옆에 찰싹 붙어 서더니 두 사람이 수군수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선옥 씨 귀에는 들렸습니다. 세탁소 운영하고 있대. 그러게. 나이도 먹었는데. 불쌍하다. 근데 동창회까지 와서 회비 정리까지 하고 있네. 총무가 참. 선옥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명찰을 정리하던 손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무시가요. 4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미라와 소진은 항상 잘 나가는 그룹이었고 선옥이는 그냥 조용한 애였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도시락도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옥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건배를 하겠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며 건배. 짤랑하고 와인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선옥 씨도 잔을 들었지만 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구는 지금 뭐하고 있다. 누구는 애가 대학 어디 갔다. 누구는 남편이 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샐러드를 포크로 찍고 빵을 조금 뜯어먹고 그러다 문득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미라와 소진이 다른 동창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동산 하는데 작년에만 건물 3채 샀어. 대박.
우리는 애가 의대 합격해서 다음 달에 입학이야. 와, 진짜? 축하해. 선옥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봤자 기분만 나빠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진이 와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옥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선옥아, 우리 건배 한번 하자. 30년 만이잖아. 응. 선옥 씨가 잔을 들어 올리는데 소진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짤랑하고 잔이 부딪혔는데 철썩? 와인이 선옥 씨 블라우스에 튀겼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빨간 와인 자국이 번졌습니다. 아, 미안. 내가 실수했어. 소진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선옥 씨는 냅킨으로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와인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룩이 번져서 더 커졌습니다. 진짜 미안해. 나 원래 손이 떨려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소진은 미라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미라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습니다. 선옥 씨는 알아챘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아 한마디만 하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공기만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팍에 번진 와인 자국. 딱 눈에 띄는 위치였습니다. 집에 가서 곧바로 빨아야겠다. 와인 얼룩은 시간 지나면 안 빠지니까. 그녀는 세탁소 사장답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화는 났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는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총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행운권 추첨으로 무선 청소기를 2분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경품이 아직 안 왔어요. 예. 뭐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경품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택배회사에 확인해 봤는데요. 분명히 어제 호텔 로비로 배송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호텔 측에서는 받은 적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총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배송 완료 문자도 왔고 수령인 서명도 있어요. 분명히 적혀 있는데 화면을 보니 진짜 배송 완료로 떠 있었습니다. 거래 명세서 사진도 단톡방에 공유됐습니다. 이상하네. 호텔에서 받았다는데 어디 갔지? 안에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때 미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 미라가 일어나서 선옥 씨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입니다. 선옥아, 너 회비 관리하면서 경품 주문도 같이 했지? 응, 총무한테 부탁받아서 업체 연락하고 입금했어. 그럼 영수증 같은 거 있어? 있지, 여기. 선옥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모든 영수증과 거래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월 5일 경품업체 HB마켓에 200만 원 입금. 여기 영수증이고 여기 통장 내역이야. 그럼 배송 주소는? 호텔 주소로 보냈어. 총무가 준 주소로. 미라는 영수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배송은 됐다는데
물건이 없다는 게 그건 나도 모르지. 호텔이나 택배사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회비를 누가 쥐고 있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선옥 씨는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총무 보조여서 내가 관리했어. 아니, 그냥 회비 관리하는 사람이 물건까지 주문하면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의심하는 거야. 지금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낸 회비로 산 건데 당연히 확인할 권리 있잖아. 소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선호가.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도 그냥 궁금해서 그래. 선옥 씨는 가방을 뒤집어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회비 명단, 입금 내역, 지출 내역, 영수증 전부. 하나하나 대조해봐. 이론도 안 틀려. 사람들이 몰려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네. 그럼 경품은 어디 간 거야? 총무가 호텔 직원을 불러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로비에서 물품 수령하려면 기록이 남는데 어제는 그런 배송이 없었어요. 택배 회사는 호텔로 배송 완료했다는데요. 그럼 배송 기사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요? 다른 곳에 배송하고 실수로 여기라고 적었다거나. 그럴 리가. 상황이 꼬였습니다. 물건은 배송됐다는데 호텔은 받지 않았다고 했고 경품은 사라졌습니다.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품 주문한 사람이 선옥이고 배송 확인도 선옥이가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게. 그만해, 미라야. 다른 동창 한 명이 말렸지만 미라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은 회비로 산 건데 200만 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설마 선옥이가 그랬겠어? 나는 모르겠어. 근데 상황이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선옥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나는 주문하고 입금한 것까지만 했어. 배송은 업체가 한 거고 물건이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몰라. 그래도 책임자잖아. 확인은 했어야지. 배송 완료 문자 왔길래 온 줄 알았지.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편을 가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옥 씨를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총무가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고 내일 택배사랑 업체에 다시 확인해 볼게.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선옥 씨는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왜 자꾸 자기한테 의심을 돌리는 걸까요? 하지만 선옥 씨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이상해 보일 거니까 말입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잠깐 숨 좀 돌리기 위해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와인 자국도 물티슈로 다시 닦아봤습니다. 지워지진 않았지만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에 미세한 처짐.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갈까? 선옥 씨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눈치만 보일 텐데 굳이 더 앉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비 정산을 끝내야 했습니다. 장부도 전달해야 했습니다. 선옥 씨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숨을 한 번 쉬고 화장실 문을 열려는데 어머, 이게 뭐야?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선옥 씨가 나가보니 화장실 입구 쪽에서 소진이 가방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 팔찌. 내 팔찌가 없어. 팔찌? 다이아 팔찌.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소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팔찌?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한테 받은 거 3천만 원짜리라고. 3천만 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천만 원짜리 팔찌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가방에 넣었어? 집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넣었어. 여기 파우치에. 오늘 하고 왔는데 식사 때 잠깐 빼놓고 여기 넣었다고. 소진이 파우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립스틱과 팩트만 있을 뿐 팔찌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어? 모르겠어. 아까까지는 분명 있었는데. 소진이 선옥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옥아, 응? 너 아까 내 가방 만졌지? 순간 선옥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아까 식사 끝나고 내가 내 가방 옆 지나갔잖아. 그때 뭔가 건드렸어.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가방 안 만졌어. 아니야. 분명히 내 옷자락이 내 가방에 스쳤어. 나 봤다고.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진아, 그건 좀. 아니야, 미라야. 생각해봐. 아까 경품 사라진 것도 이상하고, 이제 내 팔찌까지 없어지고. 이게 우연이야? 선옥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잠깐만. 나는 내 가방 안 만졌어. 옆 지나간 건 맞는데 일부러 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스쳤을 뿐이야. 스치면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 말도 안 돼. 선옥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아니겠지만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선옥이가 상황이 좀 그래.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귓속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선옥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안 했어. 가방도 안 뒤졌고 팔찌 같은 거 처음 들어봐. 그럼 증명할 수 있어? 소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증명? 그래. 내 가방 보여줄 수 있어? 없으면 없는 거잖아. 선옥 씨는 황당했지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봉투, 지갑, 휴대폰,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봉투밖에 없었습니다. 봐, 없잖아. 그럼 주머니는? 주머니도 없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숨겼을 수도 있잖아. 화장실 어딘가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동창 한 명이 나섰습니다. 선옥이가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소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이거 농담이 아니야. 보안팀 불러. 보안팀? 그래. CCTV 확인하고 조사받아야지.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보안팀 부르자. 나는 할 말 없어. CCTV 보면 다 나올 거야. 소진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선옥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분실물 접수하고 CCTV 열람 요청해. 나는 절차대로 하겠어.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미라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는 안 했어. 그러니까 CCTV로 증명하자. 총무가 호텔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 직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귀중품 분실 신고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상황 확인 좀 할게요. 보안팀은 소진에게 팔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화장실 주변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확인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단 모두 연회장에서 대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옆에 안 앉았습니다. 다들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라와 소진은 반대편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선옥 씨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선옥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보려고 말입니다. 8시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9시는 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게 열어야 하는데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엄마, 통화 가능해요? 아들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도연아. 엄마, 동창회 어때? 재밌어? 그냥 그래.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속일 수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선옥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괜찮아. 작은 해프닝이 있었을 뿐이야. 무슨 해프닝? 별거 아니야.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결 못할 일이면 나한테 연락해요. 알았죠? 알았어. 꼭이요. 전화를 끊고 선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거야. 선옥 씨는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는 건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경품 이야기 나왔었죠? 사실 저희가 한 가지 깜짝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오늘 협찬사 측에서 경품을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분실된 경품건 때문에 업체에 연락했더니 대표님이 직접 오신대요. 잠시 후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경품은 어떻게 된 거야? 업체에서 다시 가져오는 건가? 대표가 왜 직접 와?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중소업체겠지. 거래 끊길까봐 난리 났나 보네. 소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선옥이는 청소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산 거야?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선옥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도연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아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정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오지는 않겠지. 선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항상 정신없었습니다. 어머니 동창회에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큰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스에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비테크, 들으면 누구나 아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은퇴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선옥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아, 왔구나.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연회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선옥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옥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테크 대표 윤도현입니다. 아, 네.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얼른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경품건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오실 정도로 아닙니다. 마침 근처에 일정이 있었고요. 도연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최신형 무선 청소기 2대가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신제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도연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테크 대표 윤도현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경품 배송에 차질이 생겨 죄송합니다. 저희 측 실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옥 씨를 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니 동창회라고 해서 제가 직접 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선옥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박선옥 사장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옥 씨에게 쏠렸습니다. 선옥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선옥이 아들이라고? 한비테크 대표가? 어머, 진짜? 도연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창회 총무님 부탁을 받아서 경품 주문을 대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으로 협찬하기로 했고요. 그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여기 경품 기증 확인서입니다. 총무님, 서명 부탁드립니다. 결제된 금액은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총무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도연은 경품을 전달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말씀 안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는 선옥 씨를 다시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넘게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유학비도, 창업 자금도 전부 어머니가 벌어주신 돈이었습니다. 세탁소 수익으로요.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남한테 자랑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뭐 하는지도 잘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선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라와 소진을 봤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미라와 소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선옥 씨에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조금 늦었죠? 경품 직납하려고요. 선옥 씨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올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올 필요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선옥 씨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180도 변했습니다. 미안함, 부러움, 놀라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소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알아챘습니다. 자기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안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든 채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CCTV 확인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은 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저 진행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보안팀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실 신고하신 다이아 팔찌 건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가 태블릿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화장실 입구 복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신고자 김소진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진이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파우더룸에서의 모습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우더룸 안쪽 CCTV였습니다. 소진이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목에서 팔찌를 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소진은 팔찌를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입니다. 그리고 파우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후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소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시경 박선옥 씨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입니다. 선옥 씨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진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 옆을 지나갑니다. 멈추지도 않았고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옷자락이 살짝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화장실에서 15분 정도 머물렀고 그 사이 소진 씨의 테이블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태블릿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팔찌는 분실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께서 직접 파우치에 넣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진에게 쏠렸습니다. 소진의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지금 가방 안에 있으시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우치를 꺼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팔찌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가 소진을 쳐다봤습니다. 소진아, 이게 무슨... 나는 정말 몰랐어.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줄 알았어. 내가 파우치에 넣은 걸 깜빡했나 봐. 깜빡했다고? 선옥이 되물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타인에게 무고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가셨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선옥 씨를 봤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원하신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선옥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결정대로 하세요. 선옥 씨는 소진을 봤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선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잃어버린 줄 알았어. 너무 당황해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생각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선옥 씨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어나. 소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선옥 씨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소는 안 할게. 대신 선옥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나한테 했던 행동들 공식적으로 사과해. 제대로. 그래. 그럴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의심하지 마. 증거도 없이. 선옥 씨는 미라도 봤습니다. 미라야, 너도.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선옥아. 아까 경품 없어졌을 때 나한테 의심의 눈초리 보낸 거 다 봤어. 회비 준 사람이 누군데라고 했잖아. 나는 30년간 단 한 푼도 안 빼먹고 장사했어. 손님 돈도, 친구 돈도, 그 누구의 돈도. 선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나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잖아. 미라와 소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선옥 씨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는 안 할게. 우리 45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가게 일찍 열어야 해서. 회비 정산 서류는 총무한테 줬어. 확인해봐. 선옥 씨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아, 너도 일 바쁘잖아.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총무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선호가 잠깐만. 정말 미안해. 나까지 내 편 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내 성격 알면서도. 총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미안해. 선옥 씨는 총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진짜 괜찮아. 너는 나 믿어줬잖아. 선옥 씨와 도연은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선옥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선옥 씨와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정말요? 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참으세요? 화내셔도 돼요. 화낼 필요 없어. 다 끝났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나 버스 타고 갈게. 이 시간에 버스요? 엄마, 타세요. 너 회사 가야 하잖아. 회사는 내일 가도 돼요. 오늘은 엄마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갈게요. 선옥 씨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한 밤거리를 달리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화 안 나세요? 진짜로. 나긴 나지. 근데 뭐 어쩌겠어. 소송하셔도 됐어요. 그러면 더 피곤해. 나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 도연은 어머니를 힐끔 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참으시네요. 참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선택이요?
화내는 것도 선택이고 넘어가는 것도 선택이야. 나는 후자를 택한 거고 선옥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그 선택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원망하고 화내는 사람보다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배워요, 매일. 차는 청담동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선옥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푹 쉬세요. 그래야지.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도연은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선옥 씨는 세탁소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담 세탁소는 오늘도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다림질대 앞에서 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다리미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소매를 펴고 깃을 세우고 단추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셔츠 한 벌이 완성됐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맡긴 코트 찾으러 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선옥 씨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뒤쪽에서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얼룩 빠졌어요. 우와, 진짜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선옥 씨는 카운터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호가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선옥 씨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밥은 나중에. 요즘 바빠서. 사실 바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소진, 선호가 나야. 잘 지내지?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 내가 살게. 이건 답장을 안 했습니다. 선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셔터를 내리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드님 TV에 나오던데요? 어제 뉴스에. 그래요? 한비테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왜 말도 안 하셨어요? 아, 그냥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이죠. 코스닥 상장했다면서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본받으라고 할게요. 사장님 아드님처럼.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선옥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잘 됐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키웠다는 게 말입니다. 선옥 씨는 셔터를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 낡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선옥 씨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 배당 통지서였습니다. 한비테크 지분 15% 보유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 편지였습니다. 엄마, 이 주식은 제가 창업할 때부터 엄마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엄마 돈으로 시작한 회사니까 당연히 엄마 것이죠. 평생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도연 올림. 선옥 씨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5% 지분이면 회사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준 선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안쪽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30년째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여성 선옥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분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